안녕하세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의 인프라 분과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오종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작업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대한민국이 그런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혁신의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이해해 볼 텐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 무엇인지, 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하는지, 그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떻게 디지털 혁신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링컨은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기념비적인 연설을 했죠.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릴 디지털 민주주의와 비슷합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미국의 탐 오레일리라는 출판사가 있죠. 출판사의 오너인데 이 사람이 플랫폼으로서의 정부라는 보고서를 무려 2010년에 처음 썼습니다. 오픈 거버먼트라는 책에서 한 챕터로 발간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디지털 정부들의 플랫폼 이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부라는 것은 사실 디지털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사례를 저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서 구현한 앱스토어를 들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는 휴대폰 통신업계를 지배하는 왕은 누구였을까요? 그때는 버라이zon이니 AT&T니 이런 커다란 통신 회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이 휴대폰 회사에 이런 휴대폰을 만들어줘, 혹은 이런 앱을 기능을 넣어줘 하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살 때도 거기에 내가 어떤 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전혀 선택을 할 방법이 없었죠. 그냥 휴대폰 회사에서 넣어주는 기능을 썼는데 불편해도 사고 나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보시면 이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2009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라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앱스토어에 이제 개발자들이, 그것도 개인 개발자나 군소 개발자도 아이폰의 앱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고객들한테 주고 싶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앱스토어를 통해서 아이폰에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할 때는 사람들은 왜 이게 휴대폰 업계에 혁명을 일으킬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이폰이 전 세계 시장에 1~2%밖에 안 되던 시절이고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이 통신 업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앱스토어가 생김으로 해서 이제는 여기 옆에 앱스토어에 여러 가지 시계 앱들이 있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좋은 앱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휴대폰의 기능이 바뀌고 이런 거를 바꿔가는 사람들이 군소 개발자들이 되고 일반 고객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적으로 휴대폰이 어떤 휴대폰이어야 되는지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통신업계가 아주 민주적이 된 것처럼 민주주의도 디지털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철학을 살펴보기로 하죠. 이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아까 링컨의 말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여태까지 행정 시스템은 그것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었죠.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진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서비스가 비대해지다 보니 국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아주 초기에 인구가 얼마 많지 않을 때 민주주의 초기라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해도 아주 힘이 센 정책 결정자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런데 디지털의 힘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앱스토어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한 앱을 선택하고 그 중에 특히 더 내 마음에 드는 앱을 선택하듯이 행정 서비스도 국민들이 마음에 들면 더 많이 사용하고 또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수요에 맞춰서 더 잘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다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기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서비스에서는 일어나고 있죠.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거기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디지털 시스템이 예를 들면 정부24의 기능이 여러분들이 늘 사용하시는 네이버나 카카오의 앱들보다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민주적인 시대로 가보자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플랫폼이 필요하고 디지털 기술의 최신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디지털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기업이나 혹은 정부를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디지털 혁신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고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을 디지털 혁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주체는 보통 CEO들이 됩니다. 혹은 최고 경영진이 되죠. 그럴 때 왜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디지털 혁신 툴의 제공 기업들이 벤더들이 설득을 할 때 흔히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기술 부채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되면은 정책 결정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기술 부채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의 요소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 기술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투자를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기업의 비용은 감소하겠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나중에는 경쟁 기업들에게 밀려나게 되겠죠. 결국 부채가 많아지면 회사가 망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적시에 경쟁 국가들이 혹은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객의 경험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고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서비스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한 가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업의 직원들이고 국가라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을, 더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동기가 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영 효율성, 성장성 이런 것들은 물론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기업에 가져오는 그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가성비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이 잘 준비돼서 시스템으로 미리 예측을 하고 방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롤스로이스의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롤스로이스가 판매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을 사용해서 여객기를 운항하는 회사들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엔진이 무슨 회사의 엔진인지 모르죠. 그런데 항공기 회사들도 엔진이 어느 회사인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이 고객들이 만족하도록 정해진 시간에 365일 24시간 고객들을 약속한 스케줄에 맞춰서 A 도시에서 B 도시로 옮겨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죠. 그런데 롤스로이스는 무엇을 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비행기 엔진의 모든 데이터를 저렇게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운항되는 동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들은 잘 모르지만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받아서 롤스로이스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기 보이는 어떤 엔진의 어떤 부분에 있는 어떤 부품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엔진의 효율은 좋은지 온갖 것을 다 그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품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곧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부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롤스로이스의 직원이 그것들을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고객이 되는 항공사에다가 부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 부품을 장착을 해줄 엔지니어가 필요하면 파견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항공사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엔진이 어떻게 잘 작동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이 비행기를 아무 문제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혁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롤스로이스는 고객들의 만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고객도 그 회사에 로킹을 하고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롤스로이스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와 같이 우리가 혁신을 이룩할 때 보면 롤스로이스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회사의 정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도 서비스 모형의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을 위해서 롤스로이스의 시스템이 모든 엔진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듯이 우리는 기업의 모든 부분, 또 정부의 모든 부분을 디지털 너버스 시스템, 디지털 신경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톰 크루즈가 영화에서 보고 있던 그런 시스템 같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옛날에 꽤 오래됐죠. 벌써 상당히 빨리 이것을 디지털 신경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하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사실 기업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이것을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상거래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염병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대면을 촉진해서 굉장히 이런 것을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양이 또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기술의 발전이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신기술의 발전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드라이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도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회의 그 시스템이 플랫폼 경제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는 플랫폼 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도 플랫폼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타이제이션, 서비스로 변화해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하느냐,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혁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말할 때 이 디지털 혁신은 CEO의 무기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평소에 CEO가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알기 힘들었던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CEO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CEO가 됐더니 누구나 CEO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들 공무원을 하시거나 기업에 계셔봤지만 보스한테 항상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으나 CEO는 잘 몰라야 되는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성과, 고객의 표정에서 보이는 문제점, 딴 사람이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굳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CEO가 고객이나 경쟁사, 회사의 진실을 알려면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정부는 이제 디지털 기술로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디지털 상에서 새로운 디지털 지구를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의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DX for CX, Digital Transformation for Citizens Experien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영상에서 보시는 예는 미국 공군의 시스템입니다. 이 공군의 시스템은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정보를 시각화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미국 공군에서는 미국 공군의 수많은 공군기지의 건물들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막대들은 다른 곳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라든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데 있는 공군기지들이고요. 여기 있는 점 하나하나는 건물들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건물들이고요. 오른쪽에 가면은 좀 덜 중요한 건물입니다. 색깔이 초록색에 가까운 것은 상태가 좋은 건물들이고 빨간색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곧 고쳐줘야 되는 건물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딱 보면은 어느 지역에 있는 공군기지들이 건물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여기는 이제 한국의 군산도 있네요. 군산에 있는 건물은 빨간색인 걸 보니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쉽게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스크롤 바가 있는데 이걸 움직이면은 예산을 투입하는 양을 크게 하거나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아부다비의 예입니다. 여기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요. 20만 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퍼포먼스를 국왕이 직접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심한 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태블릿으로 국왕이 250개 정도의 국정 파라미터들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따라가서 이런 시스템들을 구현해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 방법으로는 일단 우리가 오픈 스탠다드를 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정한 후에는 데이터를 융합하고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하는 공공의 앱들을 개발을 하고 민간 사스 앱이 참여해서 민간의 힘도 보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또 개선을 하는 이런 끊임없이 향상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단지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성공하려면 올바른 비전, 철학, 목표, 계획이 필요하고 솔루션, 적절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업과 협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빨리 보여줘서 사람과 문화, 공무원, 국민, 지도자들의 문화가 변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예를 보면 이런 드라이빙 요소들을 잘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영국 정부에 또 많은 IT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런던 근처에 몇 개의 회사들만이 참여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요인들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기술력 또 기존의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부메 제도 또 보안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기술력 또 기존 시스템의 부담 그리고 또 구매 제도 그리고 또 보안이 중요하죠. 근데 보안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반대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방해가 되는 요소, 장애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방형 표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방을 한다면서 그것들을 실제로는 하기 싫어하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부처가 협력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만들어서 보안 관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한국적인 또 장애 요소들을 잘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 전체가 디지털로 하나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 또 한 개의 아이디 가지고 모든 공무원과 국민이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안전하게 전체를 다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융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잘 구현을 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무 프로세스도 혁신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체계, 클라우드 활용을 일상화하고 그 다음에 업무 자체도 RPA 로봇 사무 자동화를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 간의 협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국민의 모습도 상당히 여기 옆에 보이는 기업과 비슷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 시스템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는 것보다는 그 실적이 국민의 사용도가 훌륭하다 혹은 규모보다 효율성이 얼마나 좋았는가 그 다음에 협업이 얼마나 잘 됐는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문화도 그에 따라 같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디지털 혁신에 책임을 져야 할까요?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갈까요? 우리는 디지털 혁신이 단지 디지털 시스템의 혁신이 아니라
디지털에 바탕을 둔 정부의 프로세스와 서비스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고급 공무원들의 프로세스와 문화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역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통해서 혁신적인 정부와 새로운 문화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